스킨 부스터라고 그래서 맞았는데 전부 이 목 부분에 그래놀로마가 다 생긴 분이 있어요. 딱딱하게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것들이 부작용으로 생긴 거거든요. 전부 다 녹여야 되는데 잘 녹지도 않아요. 제 가족한테도 권하고 싶진 않아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제가 최근에 강남역 쪽을 걷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장님은 의사로서 가족에게 어떤 시술을 해줄까? 그리고 반대로 절대 해주지 않는 시술은 뭐가 있을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새로 기계가 들어오면 가족한테 먼저 하는데 가족한테 그리고 우선 나한테 하지 않아야 될 시술 뭐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 시술을 절대 권하지 않는다 이렇다기보다는 어떤 시기적인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이분은 정말 이 시술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러 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로 필링인데요. 요즘에 아쿠아 필링 많이 하죠. 아쿠아 필링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필링이라고 하는 거는 피부가 여러 층이 있잖아요. 그 중에 각질층의 일부를 좀 탈락시키는 거거든요. 새살이 돋아날 수 있게끔. 사실 레이저의 원리가 대부분 다 그런데 그러면 레이저 하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필링 하면 안 되겠네요. 그거는 아닌데 좋으니까 너무 자주 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서 여기서 한번 일주일도 안 됐는데 또 다른 데서 한번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우리가 어떤 필링은 한 1, 2주에 한번 해볼 수도 있지만 어떤 필링은 정말 한 달에 한 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스킨 부스터 정말 많죠. 가장 대표적으로 요즘에는 주베룩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리쥬란, 물광주사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스킨 부스터도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거는 주사제로 허가난 게 있고 어떤 거는 그냥 화장품으로만 허가난 제품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사로 허가난 제품들은 의사가 주사제를 이용해서 시술을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화장품으로 허가난 제품들은 그걸 주사제로 주사를 하게 되면 피부에 무리가 가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바늘을 이용해서 피부에 도포해주는 정도의 시술을 하시면 조금 더 안전하게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한 가지 원료에도 종류가 수십 가지예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알려진 제품들 그리고 오랫동안 사용했던 제품들을 사용하는 게 정말 좋고요. 제 고객 중에 한 분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스킨 부스터라고 해서 맞았는데 전부 이 목 부분에 그래놀로마가 다 생긴 분이 있어요. 딱딱하게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것들이 부작용으로 생긴 거거든요. 전부 다 녹여야 되는데 잘 녹지도 않아요. 그럼 뭘 맞았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아시는 분이 그걸 개발을 해서 자기가 한번 실험적으로 맞아봤다는 거예요. 근데 녹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겨가지고 정말 큰 낭패를 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안면거상술 수술인데요. 우리가 보통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또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 지금 제 나이에 수술을 하라고 그러면 저는 안 하겠습니다. 제 가족한테도 권하고 싶진 않아요. 저희 어머님 나이가 이제 벌써 70대이신데 아직 건강하시고 그러신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추천해 드리고 싶죠. 근데 수술의 장단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칼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얀색 흉터로 보통 남아요. 그 흉터가 안 남을 수는 없어요. 얻는 게 있지만 많이 당겨지거든요. 안면거상술 하게 되면 저 흉터는 보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 고려해서 수술하는 게 좋죠. 한 번 정도 안면거상술을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안면거상술은 젊을 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젊을 때 하면 생기는 부작용이 따로 있나요? 굳이 너무 젊은데 많이 당겨지기도 어렵죠. 그건 첫 번째로. 그래서 만족도도 틀림없이 떨어질 거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흉터 그리고 사실 수술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엄청나게 많아요. 신경 손상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감염이라든지 출혈 그런 것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점 제거입니다. 점이라고 하는 거는 피부암의 문제도 있고 해서 제거하는 게 좋긴 합니다. 그런데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들 엄마가 이제 이끌고 점 빼러 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점을 빼게 되면은요 흉터가 남아요. 그리고 흔적이 좀 남거든요. 성장기가 지나지 않은 어린이들은 성장하면서 그 자국이나 흉터도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점을 제거하는 거는 사춘기가 조금 지난 다음에 제거를 하시면 조금 더 깨끗하게 제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병원이 톡스앰필, 보톡스 필러를 가장 많이 하는 병원 중에 하나인데요. 필러 시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필러 시술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남성분들 중에 매부리가 심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코가 이미 좀 큰 분들이 있거든요. 매부리를 조금 교정하는 데 있어서는 필러가 도움이 되겠지만 코고는 결국은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오히려 코를 줄여주는 내살 리덕션이라고 그러는데 키우는 것보다는 줄여주는 수술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팔자주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팔자에 필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광고에서 팔자에 선을 그어놓고 팔자주름이 없어지면 되게 젊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팔자주름이 조금 좋아진다고 해서 더 젊어져 보이지 않거든요. 우리가 동양인들은 이 앞광대가 조금 밋밋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팔자주름이 없어요. 근데도 팔자주름을 하러 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 앞광대를 하면서 팔자를 가볍게 채우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원장님 이렇게 딱딱 정리해서 주시니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감사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한번 모시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과하면 부족하면 못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병원에서 어떤 시술을 했다 그러면 최소한은 한 달 뒤에, 모든 시술이 한 달 뒤에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보통 필러를 했을 경우는 저는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뒤에 필러 시술을 권해드리고 있고요. 필링은 당연히 최소한 한 달 이상 지났을 때 시술을 할 수 있게끔 권해드리고 싶어서 피부가 좀 쉴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다른 시술을 할 수 있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쇼닥터 박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